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퍼입니다. 비트코인 올해 2억 원 찍을 가능성 50%, 2026년 하락장 전환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해 15만 달러, 약 2억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산 운용사 카나리나 캐피탈의 이제 스티븐 맥컬러리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은 내년 약세장이 오기 전에 올해 14만에서 15만 달러까지 오를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7천,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요. 15만 5천 달러까지. 이 범위로 이동하면 19에서 2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정세라면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맥클러리 CEO 같은 경우는 향후 광범위한 경제적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전망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이미 금리를 인하해야 했는데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는 9월에서 10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이제 92.5%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이 지표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지표 PPI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맥클러리 CEO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유입과 국채 기업의 매수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소규모 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국부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크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저도 여러 번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조정 중이라고 해서 사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조정될 때 더 신나게 사겠죠. 자, 국부펀드의 매수세가 이제 몇 달 안에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이제 하락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25년 말까지가 이제 강세장 마무리라고 다들 이렇게 보통은 지금 다 그렇게들 많이 예상하고 있고요. 마이클 셀러는 이제 그것에 강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고 하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약 13억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매트 호건, 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조만간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26년은 상승의 해가 될 것이다. 대체로 몇 년 동안은 좋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가 이제 뭐 깨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망들도 있고요. 아니다. 4년 주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가 이제 정점이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신고가 후 큰 폭 하락, 미 생산자 물가 영향이라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큰 폭으로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나왔죠. 비트코인이 이제 그것의 이유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근데 한번 제가 전달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하락폭이 조금 더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지금 이제 그 직접적인 이유로 꼽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9% 올라서 0.2%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큰 폭으로 이제 웃돌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9월에 근데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게 된 거죠. 예상치보다 너무 이제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매 물가가 이제 급등한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게 이제 암호화폐도 가격에도 조정세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7월에 도매 물가도 급등을 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관세 영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려버렸죠. 그럼으로써 당연히 수입되는 물가들이 상승하는 게 뭐 당연하죠. 관세에는 당연히 그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도 이제 중점적인 핵심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면 암호화폐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요는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야 돼요. 자, 바이낸스 7월 가상자산 시총 13%가 증가했다. 7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죠. 7월 달에 이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됐었고,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다 상승을 해줬던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이낸스 리서치가 이제 8월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3% 증가했고, 이더리움이 48%나 상승을 했어요. 이더리움이 가장 큰 힘을 보여주었죠. 기업 보유량은 전월 대비 128% 증가한 270만 이더리움에 달했다라고 하고 있어. 네, 특히 이제 비트마인이나 셔플링크 게이밍 같은 상장사들이 엄청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스테이킹 수익률, 디플레이션 구조, 그리고 기업의 직접적인 보유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5.2% 하락을 해서 6.6%를 기록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연준의 기대금리,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니어스법 통과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고, 특히 이 시장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실물 자산, 토큰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토큰화 시장이 진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디파이가 급성장하는 2020년과 2021년과 유사한 분위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식의 단 1%만 토큰화 하더라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실물자산 이제 토큰화가 일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 지금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을 단기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순유출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ETF나 기관 매집.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에 이제 거래소의 물량이 부족하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했었는데 이더리움도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 쇼크,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난달 말 이후 거래소에서 순유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하루 10만 이더 이상 빠져나가는 사례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콜드 월렛이나 스테이킹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 이제 우려하실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런 수요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더리움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장기적인 이 상향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런 수요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조정장에서 흔들림 없이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20만 이더 출금 다 어디로 갔나? 이거 다 매집하는 과정들 이야기하는 거고 2,700억 달러 돌파 토크나 자산 시장 그 주역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WA 같은 이런 부분 토크나 자산 시장에서 지금 2,700억 달러를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토크나 자산이라는 건 이제 통화나 원자재, 국채, 사모대출, 사모주식, 그리고 벤처 캐피털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자산군으로 이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가 되고 토큰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더리움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에도 당연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블랙록에서 이제 미들이라는 펀드에서도 이더리움 ERC2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에서 RWA 토큰화 할 때는 지금 ERC4643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그만큼 대중적으로 급격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신뢰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굉장히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더리움은 그 생태계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이나 유동성,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관들의 신뢰들을 가장 크게 얻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태국에서 이제 관광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전면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환전 없이 코인으로 오케이 라는 건데, 태국은 이제 관광시장이 굉장히 크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주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이제 이더리움을 결제하면 그걸 바로 이제 상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환전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전이 이제 태국 바트화 같은 것들로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환전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바트화로 자동 변환해서 암호화폐가 실시간 환율에 따라서 바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마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 환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효율적이죠. 어차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암호화폐를 가져오더라도 시장에서 사용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자동으로 해주니까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이제 전혀 없지 않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화폐를 바로 변환해서 전환을 해서 이 상인에게 줄 수도 있어요. 상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원화로 받을 수도 있겠죠. 결제를.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들도 나올 수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적으로 변환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원화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통화가 꼭 필요해요. 그 나라 통화가 없으면 자국의 이제 통화권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나라든 자국의 통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자국의 통화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거의 이제 통화는 망하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어떤 나라도 자국 통화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제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게 암호화폐 사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추가 매수 예고 투자 수익률 60% 돌파. 뭐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155BTC를 추가 매수해서 62만 8,946BTC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올해 3분기 정점 온다. 목표가는 최대 1만 1,000달러. 뭐 이거는 뭐 목표가니까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매입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 775개 메타포사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산 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클도 이제 국내에서 은행권과 러브코를 하고 있다. 시장을 확장하려고 국내 은행권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을 2030년 석유 다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주요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리더십, 법률, 공동체 의식의 명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없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두바이 뭐 이쪽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비트코인 조정이 7% 정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죽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하락은 좋은 또 매직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